안녕하세요.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의 위험성 내지는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6개월 내에 지방 흡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안 좋은 뉴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을 때는 항상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2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이제 허벅지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춘기 때부터 허벅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수술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서칭을 하고 이제 제가 있는 G7 클리닉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용기를 내서 흡입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상담했을 때 하는 말이 죽지 않게 해달라. 아니면은 지방은 많이 빼지 않아도 되니 라인만 좀 다듬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상담을 길게 해드리고 예약을 하고 가셨는데 한 1, 2주 지나서 다시 상담을 왔습니다. 이렇게 매우 두려움이 있거나 수술에 대한 이제 무서움이 있는 분들은 보통 재상담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상담도 이제 친절하게 모든 이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저에게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지방 흡입이 그렇게까지도 위험한 수술인가, 아니면은 안정성 있는 수술인가, 그렇다면은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겸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제 수술 전 사진인데, 사실은 사춘기 때부터 매우 허벅지가 두꺼운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지방 흡입은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대신 이제 운동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웨이트나 이런 PT를 받거나 아니면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앞모습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근육지 만져보면은 근육이 조금 느껴지고, 무릎 위쪽으로 대퇴사두근도 약간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고 내전근도 좀 도드라져 보이는 상태였고, 흔히 말하는 이 앞벅지, 대퇴사두근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되게 불룩한 느낌이 날 정도로 근육이 발달되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쪽에도 근육이 좀 있었고, 힙은 사실 약간 힙의 전체적인 볼륨이 작지는 않았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볼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리가 좀 짧아 보이고 상승감이 좀 적어 보일 수 있었던 상태였고, 뒷모습에서는 허리, 골반, 승마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에서 이 힙딥 쪽에 볼륨이 이제 디프레스 꺼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굴곡져 보이는 모습이었고, 엉덩이도 내측 아래쪽은 약간 각이 져 있으면서 네모난 느낌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결국엔 용기를 내고 저에게 이제 2번의 상담을 끝내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 당일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전히 이제 저에게 막 손에 식은땀을 나면서 저에게 디자인을 하기 직전에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수국을 이렇게 염색한 수국꽃과 그리고 꽃다발과 이런 향수를 줘서 너무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 블로그에 염색된 강아지풀이라는 사연이 있는 그런 블로그 글을 많이 봤던 분이어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자기 또 염색한 수국꽃을 저에게 줬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꼼꼼하고 이제 안전하게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약 5주간의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5주 동안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인바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체중은 57kg에서 4kg 정도 감소했고, 근육량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량만 이제 18kg에서 14kg 정도로 4kg 정도가 줄었던 나쁘지 않은 결과였고, 체지방률도 32%에서 27%까지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사이즈는 수술 전에 오른쪽이 55.5에서 49.5, 그리고 왼쪽은 55에서 49.5까지 한 6cm 정도 줄었던 이제 상태로 매우 만족을 하고 가셨던 분입니다.
근육형이었지만 전후 사진을 보시면 앞모습에서는 내전근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안쪽이 일자로 떨어지고 외축은 약간 곡선인 듯 직선인 듯, 그리고 무릎 쪽도 안쪽 앞쪽 다 바깥쪽까지, 안쪽 앞쪽 바깥쪽까지 정리가 되어서 많이 이제 좁아 보이는 그런 상태로 됐고, 무릎에 지방이 되게 많은 경우나 무릎 쪽을 완벽하게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무릎에 흉터를 내서 하는데, 흉터도 이제 최대한 작게 진해지지 않게 하는 이런 프로텍터나 작은 캐놀라를 이용해서 흉터도 오준데, 이 정도면은 좀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더 흐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모습에서도 힙 모양도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으로 변했고, 앞벅지도 수술 전보다는 상당히 일자 모습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힙딥도 상대적으로 좀 덜 꺼져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반대쪽 옆모습도 약간 상부 힙이 이렇게 납작해 보였었는데 하부 힙을 매끄럽게 잘 빼면서 상부 힙이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를 얻었고, 그리고 힙딥 쪽도 이렇게 좀 꺼져 보였는데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서도 힙 주변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면 힙딥이 수술에 상대적으로 덜 꺼져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벅지도 이전보다는 많이 일자 모습으로 변한 걸 알 수 있고, 뒷모습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던 이런 굴곡지고 굴곡져 보이던 실루엣이 수술 후에 힙비에 맞춰서 승마살을 잘 빼고 엉덩이 모양을 이렇게 좀 예쁘게 둥글 모양으로 다듬어 주면서 힙 딥도 덜 꺼져 보이고, 허리에서 골반 승마로 연결되는 라인이 좀 일자스럽고 매끄럽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사춘기 때부터 매우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방흡입을 결정을 하고 저에게 이제 수술을 받아서 웃으면서 이제 헤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방흡입 위험성,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면은, 사실은 지방흡입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성형 수술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쌍꺼풀 수술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성형 수술은 바로 지방흡입입니다. 한마디로 지방흡입은 대중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라는 말에는 사실 안정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우리 지하철을 타다가 시내버스를 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교통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을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방흡입도 전 세계적으로는 뭐 10만 케이스 이상 매일 하루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루에 적어도 1000케이스 이상은 뭐 시술이 이루어지는 매우 대중화된 수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탈 때의 그 안정성을 믿듯이 이미 대중화된 지방흡입을 할 때에도 안정성을 믿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방흡입을 이제 하지 않고 효과가 없는 주사요법이나 관리, 기계 시술들로 간다면 사실은 뭐 너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드라마틱한 지방흡입을 선택하셔서 안전하게 지방흡입을 하신다면 시간과 노력과 정성도 줄일 수 있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봐야 될 게, 그렇다면 대중교통은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중교통이 사고가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대중화된 지방흡입도 안전성을 믿지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는 것은 날 수 있지만, 나는 것은 좀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은 이동 수단이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운행하는 사람이나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운전을 할 때도 안전벨트도 잘 매고 신호도 잘 지키고 과속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대중화된 지방흡입도 그런 원칙, 환자 모니터링도 잘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도 잘 체크하면서 적정한 마취 용량과 부드러운 방식으로 조심조심 수술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원칙을 지키면서 이용하면 사고가 나지 않듯이 지방흡입도 원칙을 지키고 안전한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지방흡입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기사를 만나야 하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과격하지 않은 방식으로 안전하게 해줄 의사를 고르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의 안전성,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